선순위자가 있으면 선순위자가 유족보상을 전부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망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보상을 받습니다. 자녀, 부모, 형제와 같이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솔의 주수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족보상 수급권자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산재 유족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재 유족보상은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나뉘고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은 우선적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를 쭉 찾고 재해자 가족 중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전혀 없을 때 그때서야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를 찾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보상연금 수급권과 일시금 수급권을 법에서 각각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보상의 50%까지를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연금을 매월 반씩만 받고 일시금의 반인 651분을 한 번에 받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한 번 선택하시면 나중에 받은 일시금을 반환하고 다시 전액 연금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족 보상을 받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망인을 기준으로 망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까지입니다. 촌수로는 2촌까지이니까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인의 순위보다는 좁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방금 말씀드린 순서, 즉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위죠. 선순위자가 있으면 선순위자가 유족보상을 전부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망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보상을 받습니다. 자녀, 부모, 형제와 같이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자들끼리 똑같이 나누어서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배우자가 2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상은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똑같이 배우자로 보장합니다.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혼 배우자가 있고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법률혼 배우자만이 배우자로 인정받습니다. 다음으로 연금, 일시금 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만 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계를 같이 한 경우일까요? 첫 번째, 근로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는 경우. 두 번째,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동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위 2가지 경우가 아니라도 근로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연금 수급 자격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1순위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2순위인 자녀는 25세 미만인 경우만, 3순위인 부모는 60세 이상인 경우만 연금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가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1순위로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나 사별로 망인의 사망 당시에 배우자가 없었고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녀들만 있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25세를 넘었다 하면 이 가족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서 연금 수급권자가 아무도 없으면 다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 나이가 안 되는 자녀나 부모 순으로 일시금 수급권자가 정해집니다. 일시금은 망인의 평균 임금의 1,301분이 나오고 연금은 망인의 평균 임금의 52%에서 67%까지 매월 나오죠. 그러니까 연금을 6년에서 7년 정도 받으면 일시금 액수를 넘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가족 중에 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죠. 사례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38세 남성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이 10살 때 집을 나갔고 망인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다가 30세가 넘어서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어머니는 생사를 전혀 모르는 상태는 아니고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망인의 유족보상은 망인을 키워준 아버지가 받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반씩 일시금으로 받아가게 됩니다.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은 아무도 없어서 연금 수급권자는 없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유족,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순위로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망인의 아버지가 60세가 넘었고, 또 망인이 직장 때문에 아버지와 따로 살게 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아버지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망인의 아버지만이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이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아버지가 단독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30년 전에 자식을 버리고 이미 남처럼 살고 있는 어머니가 유족보상을 못 받게 되는 효과도 발생하죠.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 유족들이 당연히 산재는 된다고 생각하시고 변호사 도움을 받으실 생각을 안 하시는데요. 각 가정이 처해 있는 법률적 상태에 따라서 산재보상이나 손해배상 각각 유리한 방향이 다릅니다. 산재와 관련해서 진짜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법무법인 태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솔의 주속 변호사입니다.